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그리디제의 박창민 전무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수요자원시장과 새로운 기회입니다. 현재 있는 수요자원시장을 기반으로 다음에 넥스트 수요자원시장을 어떻게 만들 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요자원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저희 그리디즈가 실제 하고 있는 수요자원시장의 경험, 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원시장은 2014년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 9.15가 비상사태가 생기고 수요자원시장이 필요가 됐습니다. 그리드위즈는 수요관리사업자로서 하고 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2014년 5월 달에 수요관리법이 만들어졌죠. 처음 만들어졌던 수요관리 서비스는 크게 수요관리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수요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기반, 그리고 요금 기반이 있는데요. 처음 이제 만들어진 시장은 용량 DR과 신뢰성 DR 두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기존 한계에 의해서 2014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 기본에 1.5, 2.4 점점 늘어났는데 실제 2017년 4.3%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장은 2020년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에 이제 용량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용량 시장으로 해서 많은 시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전력 의무 감축 부분과 수요 감축, 자발적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와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수요는 우리가 가격 결정 부분, 그리고 수요 부분, 미세먼지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실로 바뀐 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 관리가 만들어지고부터 실제 보면은 수요는 늘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고요. 실제 2018년 7월 24일에 수요가 92기가 피크를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2018년 7월 24일에 보면은 현재까지 피크가 92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현재 이 피크로 보게 되면은 현재 하루 시장입니다. 하루에 피크에 있는 수요 줄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낮 시간에 태양광이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실제 앞에서 옥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하루 전인데요. 하루 전인데 실제 모든 에너지 시장은 당일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하루 24시간 기반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하루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에너지 신산업은 실제 이런 것과 같이 수요가 쭉 바뀌어지는데 정부에서 내어놓아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S인 경우인데요. ESS인 경우에 실제 정부에서 나오는 태양광 발전소 연계 ESS 정책이 나오면 실제 ES 산업이 쭉 발전이 됩니다. 실제 2019년 1, 4분기에 보시면 피크칸 용도로 2.7기가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용도로 1.7기가 이래서 실제 4.5기가 정도의 ESS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기차 부분입니다. 환경부 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전기차가 실제 2019년 3, 4분기에 보면 거의 10만 대
7만 8천 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만 대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이라는 새로운 제조업과 새로운 기기 산업이 쭉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리드위즈는 앞에와 같이 2011년 9.15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수요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수요관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얘를 기반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은 아낀 전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발적 감축에 의한 아낀 전기, 그리고 ESS에 대해서 충전, 방전한 전기, 이 부분을 매일매일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감축 발전, 충방전 발전을 매일매일 누적 발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저희는 500개 정도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이 500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의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실제 2014년 11월부터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감축된 용량은 358GWh입니다. 358GWh이고요. 실제 감축되어 있는 그 감축량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882억 원어치의 감축량을 이익을 받습니다. ESS 사업 부분입니다. ESS 사업은 실제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깔려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배터리는 832MWh입니다. 그리고 PMS는 114개의 PMS가 돌고 있고요. 실제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에서 매일매일 충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방전되어 있는 양을 보시면 266GWh입니다. 실제 방전으로 해서 전력량 이익의 돈을 보시면은 1,312억 원의 전량 감축 저감을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이 다 깔려가 있는데요. 114개의 PMS가 들고 있는데 대표 사례로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65.9MWh가 동작이 되면서 매년 700만 불의 전략 효과가,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계 관련해 가지고는 가시리입니다. 가시리에 풍력 발전 30MW에 ESS 25MWh가 연계되어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앞에서 수요는 하루 24시간 단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그 다음에 밤 12시에 전기가 줄어들고 아침 9시, 10시에 늘어나고 24시간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시리 발전소에 있는 25MW의 배터리를 통해서 풍력과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 풍력은 태양광과 전혀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입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ESS와 같이 ESS가 고정형 배터리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는 모바일 배터리입니다. 모바일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모바일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제어 기능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모바일 배터리고요. 배터리에 있는 부분, 전기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개통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저희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타일랜드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에 들어가는 모뎀인 여기 애플민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충전기에 들어가는 페퍼민트라고 해서 충전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충전 제어 프로토콜은 글로벌 국제 표준과 글로벌 시장 베이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차나 우리 차나 우리 충전기나 우리 차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전 세계의 17개국에 저희 카스터머가 60개 이상이 있습니다. 60개 이상이 있고요. 전체 이 제어 모뎀의 시장을 30%가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급속 충전기에는 90%가 이 제어 모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수요 관리, 2014년부터 시작했던 수요 관리, 그리고 2017년부터 했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운영 관리, 그리고 2014년부터 했던 전기자동차 충전 제어 모뎀,
이 부분이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DR은 저희가 1분 메타를 달고 있습니다. 1분 메타를 달아서 500개 정도 되는 고객사별 D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력 사용량, 품질, 그 다음에 최대 수요, 개시별 요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ESS는 1826개 세스의 데이터를 초당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835MWh의 배터리를 매일매일 새벽에 충전하고 낮에 피크 때 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수요 측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 철강 업체, 시멘트 업체 모든 그에 다른 패턴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기존 전기차에 대한 자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OBD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에서 올라오는 OBD 정보를 충전기에서 받아서 실제 충전기에서 충전기 관리 센터까지 가는 OCP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2GHz의 실시간 데이터가 쭉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수요 자원의 잠재력을 봤을 때 보면 미국은 전체 공급 설비가 1000기가입니다. 1000기가고요. 현재 2019년 수요 반응과 관련돼서 59기가와트의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요. 2030년에 198 해서 전체 1000기가에서 20%의 수요 반응 시장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2014년 처음 1.5기가로 시작을 해서 현재 2019년까지 4.4기가, 4.4%, 4.3% 정도의 수요 관리 시장이 있고 지금 신뢰성 DR, 경제성 DR, 자발적 감축, 의무 감축을 한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이는 2030년까지 5.7기가를 못 넘어갈 거다. 수요 관리 시장은 포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08년도에 FERC, 미국에 있는 FERC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기존 1000기가 단위로 했을 때 1단계 하루 전 시장인 경제성 DR과 신뢰성 DR을 가지고는 4%를 못 넘어간다. 이게 DR 했을 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하루 전에서 당일 시장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실제 9%, 10%까지 100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10기가까지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MI를 기반으로 했을 때 AMI 아랫단에 있는 BTM 쪽에 있는 부하를 제어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10%가 있습니다. 이 상위에 있는 10%와 하위에 있는 10%, DR 20% 시장을 누가 먼저 서비스를 하고 누가 먼저 기술력을 가질까라는 부분이 앞으로 앞에서 김상한 교수님이 전력산업에 매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DR은 실제 저희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격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월 단위로 할 거냐 하루 전까지 할 거냐 지금 국내 시장은 하루 전 시장에서 막혀 있습니다. 아까 옥결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면 1단계로 하루 전 시장만 하는데 하루 전 시장으로 해가지고는 새로운 DR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에너지 산업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 그 시장은 당일 시장이나 실시간 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일 시장이나 실시간 시장에 있는 부분, 요 유연성에 대한 기술을 누가 가지냐. 우리가 말하는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AI 기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에너지 산업에 들어와야만이 당일 시장과 실시간 시장에 있는 새로운 산업을 먼저 점유합니다.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발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 기회는 엄청 다를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IEEE 그리드 비즈니스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전력 산업은 발전, 송배전, 소비자, 단방량이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분산 발전, 송배전 연계, 그 다음에 프로슈머 쪽. 여기에 있는 유연성 시장, 당일 시장, 그리고 실시간 시장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거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후발주자가 되겠죠.
수요 쪽입니다. 기본 우리가 했을 때 보면은 가정용 요금이냐, 상업용 요금이냐, 공장용 요금이냐 이런 쪽에 닫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라는 요 시장에서 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컨슈머가 프로슈머가 되고 다양한 DER, ESS,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급되었을 때 이 부분에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을 누가 먼저 나갈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14년부터 올 초까지 4.2%, 4.3% 갖춰져 있는데요. 산업이 늘어나고 해가 지나가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수요가 이제 거의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력거래소 자료이지만 실제 보시면 2016년도 이후에 연도별 12월 달 수요일 둘째 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17년, 18년, 19년 둘째 주 수요일 화요일을 했을 때 보면 연도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겨울이라고 하지만 최고의 피크가 78기가, 82기가, 84, 78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분기별입니다. 작년입니다. 2019년 3, 6, 9, 12 겨울, 봄, 여름, 가을 별 차이는 별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계절별과 관련 없이 크게 80을 못 넘고 74 정도로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후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둘째 주 수요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월별로 같은 날짜에 보면은 한 5기가, 6기가 정도의 수요가 감축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한 8% 정도 감축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나 분기별로 봤을 때나 코로나 전후로 봤을 때나 지금 산업이 새로 바뀌기에 따라서 수요가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보시면 2020년 6월 21일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죠.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체 차원의 개기일식이 일어난 5시 그리고 제주도 상황 이렇게 보시면 실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면서 수요가 푹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늘어난 부분은 태양광 발전 부분이 받쳐주던 부분이 발전을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부분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제주인 경우에 보면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피크 나온 부분을 보시면은 한 80메가 정도가 피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떨어져 있는 부분 보시면 한 60 정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실제 PTM 쪽에 자소용으로 한 20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여러 가지 간헐적인 사건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모든 그 비상 상황은 당일날 일어난다. 하루에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 하루에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수요 반응 시장의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반응 시장의 그 고객을 모집하는 기준을 보면 고객별로 자원의 신뢰를 합니다. 근데 수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원의 신뢰성입니다. 자원의 신뢰성이고요. 모든 그 자원의 입찰과 그 감축 지시는 자원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별로 RRMS의 신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신뢰성 없는 수요 자원은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시간대별로 요일이 다르면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루 전 시장에서 시간대별 요일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비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도와 같이 간헐적인 인터럽트를 한 풍력 발전을 허들먼트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TU 시간대별로 효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실제 전기가 남아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 했을 때는 DR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았을 때는 반대로 수요를 많이 써주는, 그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커테일먼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버스 DR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차,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당일 시장에 좀 더 빠른 패스트 DR 부분,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연성 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기 산업, 제조 산업 이런 부분들이 바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앞에서 봤던 부분과 같이 우리가 ESS 산업 활성화,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다양한 부분의 마이크로그리드 부분, 그리고 실제 효율적인 VPP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기 산업이나 제조 산업 이런 부분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네, 발표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